10여 년을 이렇게 갈망해서 얻은 기회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고, 비익 공연을 거기다 유치한다는 거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쓸 사람이 이렇게 쓰는 게 편하고 이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죠. 음악 뭐 창작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또 주변과의 소통도 좋아야 될 테고, 지금의 대중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삶, 예술에 대한 고민,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예술 행위를 통해서 그 역사와 사회적인 그 아픔에 대해서도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예술인들이 모인 단체라고 보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화브리핑 여전히 임용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뭐 다양한 문화 관련된 뉴스들이 있는데요. 오늘 첫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도일보 5월 11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방방곡곡 문화공감 결국 국민신문고까지 갈등 증폭. 제스티스 시 문화재단 우리 공연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문화재단에서는 내부 검토 마무리하고 내주 중 통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현대 마임연구소 제스티스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1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유치 문예회관 선정사업 최종 배정 결과 대전문화재단과 사업이 매칭이 되자 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공연 취소를 통보했다며 지난 10일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및 감사 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이전에 이제 충청투데이에서 먼저 기사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일단 그 현대 마임 연구소 제스티스라는 공연 제스티스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 예산이 이제 좀 부족해서 공연을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선정이 됐지만 공연할 수 없다는 이제 통보를 받게 된 것이 그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 최희 대표가 사업 신청부터 배정 결과 이후까지 문화재단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 단체가 배정된 것 자체를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의혹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신뢰감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일단은 뭐 그 선정이 일단 됐고, 그리고 그럼 이제 공연이 좀 돼야 되는 건데,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느끼시는 게 좀 갑질을 좀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들을 좀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신뢰가 더욱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협의가 어쨌거나 이렇게 선정이 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협의가 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각 지역에서는 그 한문연에 6개, 그러니까 3개를 선정하는데 배수인 6개 단체를 1차 예선격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재단에 이제 7개가 신청을 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스티스가 이제 6개 선정이 돼서 이제 한문연 본선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의혹, 또 이 과정에서 뭐 우리 단체를 부정하려는 태도, 이게 이제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뭐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문화재단 신청 제출했을 때 몇 등으로 간 거예요 지금? 6번째로 이제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6번째. 네, 그리고 이제 최종 그 3개의 선정이 된 건데, 예선전에서 6등 했는데 본선에 가서는 어찌됐든 3등 안에 들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됐는데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게 그 문화재단 이제 신청
그 공연을 하는데 할 수 있는 이제 예산이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였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 제스티스 그게 이제 세 개의 팀이 써야 되는 거죠. 3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네. 예. 세 개 팀 이제 나눠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이제 제스티스 공연만 예. 제가 저상으로 5천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재단 네. 측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렵다. 예. 그래서 좀 협의를 좀 하자. 음. 그 뭐 협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금액을 낮출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좀 협의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연을 어떻게 하나 예산이 없는데 공연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재단 측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제스티스 쪽에서는 이것은 우리 자체를 그냥 부정하려고 하는 거다. 네. 이 이야기가 이제 왜 나왔나 보니까 7개 작품, 그러니까 예선전에 올렸던 7개 작품의 예산을 다 합해 보니 7,300만 원이었는데 원래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제스티스 한 단체만 지금 5천만 원 이상 지금 사업비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대도 예산 한 단체 제스티스만 해도 뭐 3천만 원이 넘으니까 대도 뭐 지원해 줄 수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받아놨으니까 우리를 좀 우롱한 거다. 그렇죠. 그런 지금 감정이 상하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뭐 의혹이라든가 부정하려는 태도 이제 그런 주장이 거기서 나온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좀 처음부터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되니 이 네. 수준에 맞는 그 단체들을 좀 공모를 해서 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예. 재단 측에서 어쨌거나 그렇게 선정이 됐으니 예. 그 또 검토를 하고 어쨌거나 올리신 거잖아요. 뭐 처음부터 우리 예산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그 6위에 그러니까 6위가 돼서 이제 본선에 진출한 건데 그런 본선에까지 가지 못하는 그거였으면 네 그렇게만 좀 됐어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일단 해놓고 올려놓고 뭐 어떻게 그냥 되나 보자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재단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신청 어느 단체가 될지도 모르는데 임의적으로 신청 예산을 조절해 갖고 오라고는 할 수 없고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 받아줬고 되고 나서 이제 협의할 수 있다라는 항목 때문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때 나는 협의를 해서 어떤 그 행정을 이어가겠다.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또 재단의 얘기도 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들이 좀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근데 당연히 재단으로서는 뭐 처음 신청 단계부터 뭐 예산 어느 규모로 뭐 사업을 신청하세요라고 가이드를 줄 수 없으니 그 예술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뭐 예산까지 일단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단체가 또 될 수도 없으니 네. 예를 들면 제스티스 7개 단체가 7,300만 원인데 제스티스가 선정이 안 됐으면 협의할 것도 없이 다 맞습니다.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제스티스가 됐으니까 이제 나중에 협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거군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참 그냥 요새 사실 예.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또 공연을 좀 못 보고 문화 향유를 오다는 뭐 대전 시민이 됐건 저희 국민들이 됐건 좀 생각을 해서 예. 어느 정도 좀 조율선을 좀 찾아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아무리 조금 불합리하고 내가 마음이 좋지 않다 해도 저는 좀 이 취한 조치에 국민신문고나 이렇게까지 네. 좀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서로 간에 좁힐 수 있음이 있는데도 좁히려는 좀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좀 크게 가야 될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문제가 확대된 거는 결국 이 문제를 국민신문고 그러니까 권익위하고 이제 같이 그 감사 청구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제스티스 측에서 권익위에 감사 청구를 했고 그 의견을 이제 대전시에서 지난주 화요일까지 이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감사 결과가 내려오겠네요. 네, 뭐 감사가 되면 이제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뭐 안 좋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재단 내에서 뭐 지금까지 뭐 일을 해 오시고 뭐 문화예술 단체분들
뭐 이 제스티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단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이제 뭐 징계를 받는다거나 이건 예. 행정이니까요. 그냥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뭐 권익위에 뭐 감사 청구를 했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뭐 행정적 책임이라는 거 뭐 징계죠 뭐. 네, 그래서 글쎄요, 뭐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 저도 같은 문화 예술인이라서 이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요. 저 역시도 이렇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도 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잘 풀고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제스티스라는 단체가 이렇게 선정이 될 정도면 저희 대전 지역에서도 그래도 나름 인정받는 그런 문화예술 단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네. 네,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의 예술을 좀 발전시켜 나가실 분들인데 그런 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충돌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네네네. 네, 그거에 물론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너무 좀 앞서가는 것도 있는데 아직 이제 권익위에서 어떠한 그 조치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일부 맞습니다. 시정 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뭐 감사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또 왜냐하면 지금 대전시라든가 문화재단은 우리는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미리 앞서서 네. 문제가 있으니 뭐 징계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드릴 수 없다라는 말. 네, 예.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예. 추경 예산이 좀 마련이 돼서 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대전시, 네. 그 단계는 좀 넘어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예. 뭐 예산이 신규 편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 지금 이제 갈등이 말씀대로 그 전 단계에서 좀 봉합이 되고 또 저 제스티스도 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라든가 사업들을 수년간 단연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좀 큰 문화예술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호 존중과 이해 차원에서는 그 전에 이게 잘 봉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결국은 지금 감사 청구까지 됐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네. 결국은 이제는 행정적 절차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거나 그 제가 축구 아나운서를 참 오래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리스펙트입니다. 존중이죠. 좀 서로 좀 존중하시고 서로 좀 배려하셔서 좀 행정적으로 가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서로 간의 관계들은 조금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뭐 아름다운 모습 좋죠.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래도 지역 예술 단체보다는 그래도 재단이 훨씬 좀 우월적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떻게 똑같은 그 부분이라면 좀 더 양보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중간에서 우리 문화공장이 좀 일찍 다뤄져서 네, 좀 중간에 좀 가교 역할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네요. 네, 예. 제가 몇 주 쉬는 바람에 몇 주 쉬는 바람에 예. 죄송합니다. 몇 주 쉬는 바람에 네, 그렇게 이게 된 것 지금 같습니다. 보도가 4월 22일자 그 전에 충투 보도도 그런데 네. 좀 이렇게 계속 후속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오늘 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입합꽃 만개 대전 유성 온천에서 5월 온 오프라인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감성 페스타 봄을 주제로 해서요. 유성 온천의 봄 감성 페스타를 주제로 해서 네, 매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문화예술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온오프라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거리두기를 통해서 대면 공연도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 요새 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해서 축제들이 좀 뭐 저희 문화예술 공연들이나 뭐 그런 공연을 위주로 한 축제들도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그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유성에서는 그 버스킹 공연, 거리 공연 위주로 해서요. 휴일에 전문 예술 공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단서 조항이 있네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이제 네. 취소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단계죠? 네, 현재는 1.5단계고요. 근데 걱정스러운 게 제가 유성에 살고 있거든요. 예. 네, 유성에 살고 있는데 입학꽃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지금 만개를 해야 되는데 이 기상이변 때문에요. 올해 뭐 벚꽃도 3월에 피고 지금 네, 예. 입학꽃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일단 네. 아, 입학 뭐 문화 공연이 좀 펼쳐진다고 하니까 네. 많이 좀 답답해 하시잖아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네, 대전 시민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텐데요. 철저히 방역 수칙 지키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는 문화 공연들 좀 네.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최근엔 또 확진자가 또 확 늘었었죠. 늘고 대전이 있어요. 또 네, 뭐 30명 넘게 나왔었죠. 최근. 네.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방심하면 안 되고요. 백신이 빨리 좀 차질 없이 지금도 뭐 좀 이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뭐 잘 진행이 좀 돼서 빨리 좀 이런 거를 제가 축제를 그 진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제 저희 뉴스 브리핑 할 때 축제 얘기를 좀 많이 가지고 오곤 하는데요. 사실 하면서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요 기사 내용 같은 경우도 괜히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안 가려고 하셨던 분이 또 가셔가지고 또 막 어려워질까 이런 걱정도 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어차피 그 유성구에서 홍보성 기사로 지금 낸 거라 네. 뭐 책임감 없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시민들에게 위로를 그리고 지역 예술인에게 희망을 좀 전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더 좋은 뉴스, 알찬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문화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문화공장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민예총회 박흥순 사무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비 오는데 또 바쁘게 오셨죠. 제가 일정이 좀 바빠가지고 예. 조금 앞당겨서 제가 촬영을 또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최근에 그 대전 민예총회 그 이사장님도 새로 선임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에 그 부이사장님으로 예. 함께 하셨었고요. 잠깐 이제 좀 쉬셨다가 독립영화 쪽에 관여된 그 단체들을 또 협회장을 맡고 계셨었고 지금 올해 새로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이찬현 선생님이 이찬현 이사장님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서류적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이나 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놓쳤던 것들을 아주 잘 짚어내시고 계셔서 아주 굉장히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로서 민예총 굉장히 오래된 단체잖아요. 그렇죠. 88년 뭐 이때부터 이제 그 문학 그 하시는 분들을 의시로 해서 처음에 출발을 해서 지금 이제 다양한 장르들이 똑같이 이렇게 위원회가 또 분야별로 다 돼 있고 민예총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제가 그냥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뭐 도대체 이제 민예총이 뭐 하는 단체냐 이런 질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뭐 한복을 입으면 민예총, 양복을 입으면 예총 이렇게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민족이라는 그 색깔이 좀 강했었던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족, 뭐 민중 이렇게 좀 옛날에 그 좌파적인 좀 색깔 그런 가졌던 이제 그런 예술 장르부터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민족 민중이라는 것보다는 그 지금의 대중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삶, 예술에 대한 고민,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다르다면 예술 행위를 통해서 그 역사와 또 이
사회적인 그 아픔에 대해서도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예술인들이 모인 단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민예총이 뭐 초창기 때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군사정권 시대에 좀 억눌려 있던 그런 어떤 문화예술을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좀 더 진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저항, 예, 저항. 네, 그런 게 강했었죠. 강했었죠. 색깔이.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민예총 하면 좀 너무 그런 한 분야에 좀 쏠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진 않죠? 뭐 예술 행위들은 다 똑같이 왕성하게들 하고요. 예. 오히려 이제 뭐 창작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단체보다 좀 활발하고 또 뭐 예술 정책이나 또 예술인들의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단체들보다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사실 또 이제 정책을 세우는 그 관이나 이런 쪽의 파트너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문화 정책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예술인들 복지에 관련된 문제 그 이슈를 가장 좀 많이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역할을 하셨던 단체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자, 민예총 플레임 한 번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예, 대전 민족예술인 총연합. 예. 그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민예총이라는 그냥 예. 민예총 이렇게 그냥 풀네임으로 안 하고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이름으로 예. 이렇게 자리 잡아서 그냥 대중이라고 그냥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화된 용어가 이제 네, 민예총으로 네. 이렇게 좀. 자, 오늘 주로 이제 좀 나눌 이야기가 대전의 음악 창작소를 이전부터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쭉 있었고 그런 과정이 이제 올 초에 그 부분들을 대전시에서 좀 받아들였고 3월 23일 날 최종 이제 문체부 이제 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저도 일부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또 사무처장님도 좀 그때가 뭐 같이 토론회 준비해 주시고 해가지고 많은 의견을 냈는데 예. 좀 제일 아쉽고 좀 답답한 것들이 그런 토론회 과정 거치면서 반영돼야 될 그 집약된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지금 엉뚱한 형태로 지금 이렇게 선정이 돼서 네.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그 위치가 그 옛 대전극장 자리인 믹스페이스 거기 이제 민간에서 운영했던 좀 방치됐던 공간 아니겠어요? 이제 그곳을 700평 규모를 조성하겠다 이건데.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사실은 그 예. 우리 그 시에서 내놓은 그 자료에 보니까 뭐 역하고도 대전역하고도 가깝고 뭐 이런저런 지하철역하고도 조금 거리에 있고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를 가본 뭐 기자분들도 많이 가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분들 얘기도 도대체가 여기가 지금 500석이라는 그 공연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창작소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려면 그 음악을 창작하고 네. 또 이거 음원까지 제작하는 그 과정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해야 될 장소라서 거기에 많이 포진되어야 될 그 공간 구성들이 이제 연습실이나 합주실, 녹음실 또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뭐 이제 그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예술인들 카페 같은 거, 쉼터 역할, 교육장 네. 이런 것들이 세팅되어야 될 곳에 지금 한 층 전체를 거의 뭐 500석을 차지하는 공연장을 세팅해 놨다는 거가 문제고 한 기자분은 거기 500석이면 거기 공연장을 그 공연 객석을 채우기도 힘들겠지만 예. 채워도 주차난 때문에 아마 그게 더 문제일 거다 이런 거 하거든요. 그 다음 질문까지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위치도 문제지만 조성되는 각각의 그 시설 공간에 대한 그게 설계도 좀 사실 제일 문제죠. 문제다 이런 네, 말씀을 네, 지금 네. 이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믹스페이스의 2층과 3층 두 개 층을 쓰기로 했는데 2층은 이제 창작 공간을 위한 그럼 녹음실이라든가
또 합주실, 녹음실. 예, 뭐 이런 계획이 돼 있고 네네. 지하 3층이 말씀하신 그 500석 500석. 공연장이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2층에 보면 이제 100석이 또 따로 공연장이 있어요. 예, 소규모 공연장. 예. 사실은 이제 그 정도 하나만 가지고 음. 그걸 잘 요즘 시대에 맞게 이제 유튜브 중계 같은 게 상시로 좀 될 수 있는 공연장 그런 거를 사실 원했었거든요. 그리고 500석 그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예술인들이 그러니까 대중음악이잖아요. 이거는 음악 창작소라는 특징은 특별히 장르 중에서도 대중음악을 사실은 이렇게 특정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장르들이 뭐 활용은 가능하겠지만 주 목적은 대중 뮤지션들의 음악을 창작하고 녹음하고 그 음원 제작까지 그런 걸 지원하는 데인데 예. 500석이 더군다나 지금 옛날 극장이었던 데를 개조한 거라서 네. 층고가 높아서 지금 한 층까지도 다른 층까지도 좀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거기에 대중음악 뮤지션들이 쓴다 그래도 예. 대중음악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래서 뭐 스탠딩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정화된 데기 때문에 그냥 뭐 다목적으로 하나 던져주겠다는 건데 예산을 그렇게 우리가 10여 년을 이렇게 갈망해서 얻은 기회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층은 이제 300평 규모로 이제 새롭게 조성을 쫙 하고 그리고 이제 3층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좀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문화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도심 지역에 어떤 문화 향유의 기회를 위한 그리고 예술의 전당의 기획 공연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그러니까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도 해보겠다. 그러니까 여러 마리 토끼를 지금 잡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획 공연을 거기다 유치한다는 거는 더 예.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왜 기획 공연 그런 거를 음악 예. 창작소 공간으로도 부족한데 원래 기능이 다른 그렇죠. 데 있는데 예. 그럴 거면은 차라리 커뮤니티 공간 하나 더 만들고 연습실 지금 부족해가지고 그 월세가 없어가지고 연습실 못 얻고 있는 그 뮤지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개인 스튜디오에서 홈 레코딩으로도 뭐 이제 음원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런 뮤지션들이 많잖아요. 기술이 많이 좋아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도 바뀌었고 또 타 지역에서는 여태까지 시도하지 못한 그런 그 컴퓨터하고 그 음원 그 녹음할 수 있는 레코딩 장비, 홈 레코딩 할 수 있는 장비들만 많이 갖춰져도 물론 주 녹음실에서는 이제 아주 뭐 그 퀄리티 있는 녹음이 진행되기도 하겠지만 네. 홈 레코딩조차 못하는 뮤지션들이 그러니까 연습실 쪼개는 것도 연습실이지만 그런 공간도 한번 대전에선 조금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 어떨까 이렇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늦게 이제 음악 창작소가 유치가 되고 이제 조성이 되는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간으로 쓰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4월 말이면은 이제 국비가 10억이 내려와서 아마 이제 그 설계 공모해서 6월부터는 이게 추진이 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안은 지금 현재까지는 뭐 마련 이제 뭐 이렇게 밖으로 얘기는 안 되고 있어요. 그 저도 이제 이 공모 뭐 사업을 지금 신청했다고 기사를 처음에 보고 나서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500석 뭐 어쩌고 그거를 굉장히 앞에 내세운 음악 창작소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마치 무슨 뭐 자랑처럼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저는 지금 사실 여기 예. 같이 나와서 예. 왜 거기를 그렇게 위치를 그렇게 선정을 했으며 예. 500석 공간을 왜 객석을 한 공연장을 왜 끼고 가려고 하는지를 난 그 사람들도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한번 토론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마 이제 중구 지역이 그 아무래도 좀 문화 격차가 있고 또 수요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중구라는 지역을 좀 우선순위로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 예. 원도심 하는 그 대전의 모든 무슨 지원 사업이나 예, 그런 사업에 원도심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과연 원도심만 그렇게 중요한가? 문화 소유 지역인 대덕구, 동구 예. 뭐 이런 데들은 사실 찾아보면 이제 원도심이라는 그 곳은 세는 또 굉장히 비싼데요, 그죠? 많이 그러다 활성화됐다. 예. 네, 그러다 보면 차라리 동구 쪽이나 이런 데 조금 뭐 폐교 같은 데라도 딱 해서 그 강진 같은 경우가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음악 창작소 안에. 그러면 이제 녹음하러 그 타 지역 뮤지션들도 와서 며칠씩 쉬어가면서 녹음하고 지역 그 뮤지션들하고 교류도 하고 예. 또 뭐 어떤 축제 같은데 공연을 하러 온 뮤지션들도 거기서 좀 쉬었다가 공연만 하고 밤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1박 하고 다음날 지역에서 좀 돈도 좀 쓰고 가게 하는 예. 그런 공간 좀 고민했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오히려 외곽이지만 그렇죠. 그럼 비용 그걸로도 충분하고 네.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이게 시의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민간의 그렇군요. 건물이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지인들의 같이 창작소 때문에 고민했던 이제 지인들 중에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5년의 이제 계약 기간인데 1년여는 아마 시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반년 이상 까먹을 것 같고 예. 거기가 또 지하 2, 3층이면 여름에 습기 제거 때문에 아마 이제 대형 그 제습기 같은 거 풀가동 해야지 그 악기나 그 기기들 보존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요금 같은 거 하고 네. 월세가 한 750만 원인가 뭐 이쪽 저쪽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개층 사용하는 네네. 월세가 예. 그러면은 이제 아마 운영비 전체가 얼마로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 아마 상당한 부분이 그 월세와 관리비 간접비로 하는군요.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네, 인건비도 한 뭐 3억 정도 1년에 그렇죠. 한 2, 3억 내외니까. 네. 예. 그러다 보면 5년이 이제 그냥 실효성 없게 그냥 지나갈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 보는 입장도 그렇고 뮤지션들도 거기 활용도가 떨어지니 외면할 테고 네. 그럼 5년 되면 이 사업 전체가 그냥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1년 그 운영비가 5억에서 7억 내외 이런 정도인데 지금 말씀대로만 계산을 해봐도 기본적인 그 실질적인 음악 창작을 위한 그런 예산보다는 고정 경비 격이 그렇죠. 네. 60% 많게는 70%. 지금 임대료만 해도 1년에 1억이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인건비까지 하면 한 3, 4억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5년이 지났을 때 만약에 이제 그 계약이 이제 임대 계약이 만약에 깨졌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만약에 원상복구까지 뭐 이런 얘기 나온다면 네네. 그 막대한 시민들의 예산을 그렇게 써야 하는지. 그 가장 제가 좀 바라는 거는 예. 사실 1년 정도만 늦출 수만 있다면 장소부터가 거긴 사실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지금은 거의 죽어 있는 공간이죠. 그 건물도 지금 다 펴 그렇죠. 있고. 네,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에 관련 그 공간 공간들에 대한 그 주인들이 다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네. 뭐 계약도 잘 안 되는 데다가 500석 공연장은 뭐 그동안 계속 놀고 있었죠. 결국은 건물주만 좀 예술가보다 건물주가 더 큰 베네핏이 있는. 심하게는 이제 그런 의혹들까지 있는 거죠. 이게 뭐 난치의 그 중국 건물 하나를 시에서 그냥 살려주는 거냐 뭐 이런 의혹까지도 돌고 있을 정도니까 이거 정말 심각하게 관에서도 좀 받아들이고 제가 그 문화 콘텐츠 과장님을 바로 이 선정되거나 찾아뵀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듣고 이렇게 결정한 거냐,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했는데 들었냐니까 그건 또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중간에서 얘기를 잘못한 건지 그것도 일단 심각하고, 그래서 절대 이대로는 아마 뮤지션들이 들어놓을 거다. 그러면 이대로는 진행이 안 되니 예. 장소를 옮기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정말 안 된다면 500석 그거 없애고 그 네. 공간에 재설계해서 다른 공간들로 채우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한 3번 정도의 공청회 꼭 가지자 그랬더니 알겠다고 약속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4월 달에 좀 이제 아마 예산 내려와서 진행할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4월 달 조용하고 예. 지금 5월도 지금 중반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조용하고 4월 말에 이제 예산이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5월 중순이니까 내부적으로 고민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겠네요. 이때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사실은 이런 어떤 토론이나 공청회 또 뭐 현장들도 같이 좀 그 고민했던 그 몇몇 사람들하고 돌아보면서 네. 공간에 대한 계획들도,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이사를 해 보면 네. 그 부엌 같은 데도 제가 좀 막 손재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꾸미고 싶어요. 네네. 근데 아내가 뭐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집을. 실제 쓸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하는 게 예쁘고 그럴 것 같아도 쓸 사람이 이렇게 쓰는 게 편하고 이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이제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문화 격차가 있는 원도심 쪽에 유치를 하고 또 500석 규모를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산 20억 가지고 이 700평 규모를 다 세팅하기는 어려운데 또 장비도 고가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공간이 들어가면 일단은 지하 3층은 500석이 기존 공연장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네네. 예, 좋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공간이 활성화되면 인근 상권에도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음악 창작수의 본 기능, 왜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본질하고 안전이 지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지금 쉽게 아니니까 민간 시설을 민간 건물을 임차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간접 비용이라든가 이런 5년 후에 계약 파기됐을 때 문제점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런 어떤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칼럼을 쓴 걸 봤어요. 시에서 이제 뭐 한 공청회를 뭐 2, 3회 정도는 개최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 추진하겠다. 말로는 이제 3번을 제가 3번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니까 예. 꼭 하겠다고는 그게 후두루는 언제였습니까? 답변을 받았. 선정되고 바로 제가 그 주에 찾아갔습니다. 그럼 3월 23일이니까 3월 말이 되겠네요. 3월이었나요? 예. 벌써 그렇게 됐는데. 예. 예, 그 이후에 그럼 연락 받으신 건 없고요? 없었고요. 제가 여기 방송 지금 예. 녹화 전에 전화 드렸는데 예. 통화는 못했어요. 통화는 못 하셨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예산은 4월 말에 내려왔을 테고 네.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시의 결정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대중음악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대중음악이라고도 하지만 인디라고 하는 그 장르, 예. 보통 이제 인디란 말 자체가 본인이 창작하고 제작하고 옛날엔 유통까지도 하는 이제 그런 뮤지션들을 인디 뮤지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대전 인디음악 축전이라는 그 축제를 예. 올해면 이제 벌써 10년째를 제가 연출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교류가 제일 많고 사실 바닥의 소리는 제가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민예총 또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시에 도대체 이 신청할 때 어떤 그 용도나 앞으로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설계로
그 신청서를 냈는지 같은 거 좀 궁금해서 했더니 지금 갖고 계신 그 도면 딸랑 그거 따고 와가지고 그렇게만 지금 저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런 네. 부분도 사실 굉장히 그 민을 대하는 자세가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지금 전에 우리 저희 문화정책 포럼에서 작년 9월 24일 날이네요. 중국 그 황운하 위원실하고 같이 했던 정책 네네. 포럼에서 네네. 그때 이제 발제자가 얘기했던 좀 사례 가운데 음악 창작소를 조성해 놓으니 일부 지역에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만의 놀이터가 되더라. 일부 장르. 일부 장르의 놀이터만 되더라. 그리고 거기에서도 플로어에서도 전통 예술 또 클래식까지도 음악이지 않냐. 왜 이게 그거는 일부 이제 장르만의 뭐 한편으로 놀이터라는 표현을 썼지만 왜 그 전용 공간처럼 활용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게 이런 이제 주장도 있으셨어요. 운영 경영의 주체가 예.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예. 그게 거의 보면 색깔들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창작소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저는 인디 음악 축전이라는 것도 기획을 할 때 예. 클래식에서도 국악에서도 본인이 창작을 하고 또 자기 음악들을 자꾸 뭔가를 찾아서 추구하고 이런 모든 뮤지션들을 아울러서 인디라고 해서 제가 다양한 장르를 항상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는 네. 충분히 소통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여타 장르의 그 뮤지션이라든가 단체하고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누구 얘기 들었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자기들이 좀 자문을 해줬다는 사람도 얘기들 들어봤는데 예. 정말 특정한 장르하고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제가 뭐 밝히긴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전당 기획 공연이라든가 네. 원도심 내 500석 규모의 공연장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쪽에서 소통을 해서 지금 반영된 걸로 정말 그건 정말 해석이 됩니다. 탁상공론하는 그냥 막연하게 고민만 하고 예. 그냥 얘기하기는 편하잖아요. 이게 아름답지 그냥. 좋죠. 예. 예. 밖으로는 예. 세 마리 토끼니까. 정말 핵심하고 비껴가는 고민을 안 해본 그 아이디어인 거죠. 그런 거는. 그렇군요. 어찌됐든 음악 창작소가 문체부 사업으로 처음 했던 이 사업의 어떤 취지나 본질의 핵심은 대중음악이었던 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가되 모든 이제 장르들이 뭐 클래식에서도 녹음이 필요한 요즘에는 이제 충분하게 창작도 하고 녹음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많으니 그거는 이제 다 품고 같이 가야죠. 가는데 예. 이제 기왕에 늦어졌으니 대전이 타 지역에서 못하는 것들을 많이 공간 세팅을 하고 교육하고 저는 이제 거기 뭐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것도 좀 그 예술인 패스 가지고 뭐 해요? 그 혜택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 대전에서 특별히 거기 그 카페나 음식점에는 온통 대전 같은 이제 그런 거랑 연계를 해서 뮤지션들이 거기 사용을 할 때 뭐 식대나 음료값 같은 거 지원을 많이 해주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모여서 커뮤니티 공간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거가 창작소의 역할이죠. 음악 창작소의 태동에 보면은 대한민국 음악 창작 기반 활성화라는 정책이 있었고 거기에 4대 전략을 보니까 인디 음악 앨범 제작 지원, 인디 음악 해외 진출 지원, 또 인디 음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 인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말씀하신 지금 이 대중음악 특히나 이제 가장 창작 기반이 열악한 인디 음악에 대한 활성화가 이 음악 창작소의 태동의 시작이었는데 지금 다른 음악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결국 핵심은 여기에 그러니까 있어야 다양성이 된다. 아니라 예. 기획 공연 같은 거를 거기다 왜 끼워 넣냐는 얘기예요. 지금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터디가 잘못됐다. 진짜 공부가 잘못됐다. 아니 그 예. 전에 그 뭐 기획했던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네. 저쪽 어디였죠? 정부문화산업진흥원. 그쪽에서도 그 옛날에 기획서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 딱딱 잘 짚었더라고요. 네. 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좀 엉뚱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실제 이제 네. 첫 삽을 뜨는 데는 좀 생뚱맞은 네. 재단이 또 더군다나 거기 그걸 실제 시장 조사까지 했던 그 팀원들이 있는데 예. 전혀 재단도 모르고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고 발표하는 걸 듣고. 자,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연결되는 게 이걸 그럼 누가 운영할 거냐? 지금 대전시에서는 이제 문화 컨텐츠과가 그 주무과니까 그렇다라고 보면은 하부 조직이라고 하는 대전 정부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그냥 흐름상으로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전 정부문화산업진흥원이 이에 대한 또 전문성은 또 떨어지잖아요. 영상 중심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딘가에 좀 위탁을 하든지 예. 아니면 새로운 그 뭐 운영진들을 운영 주체를 발굴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될 건데 어떤 게 좀 좋으실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재단도 하는 데는 있어요. 재단에서도 운영하는 데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문화산업진흥원이 없으니까 하는 건데 또 대전은 정부문화산업진흥원이 다른 지역의 문화 컨텐츠 진흥원하고는 또 색깔은 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 지금 이제 시에서 지금 그래서 그게 계획이 지금 잡혀 있지 않을까는 생각해요. 아마 지금 이 조성과 관련될 때 운영 주체는 항상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 민간 거버넌스를 할 그게 건지. 지금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예. 이미 어딘가 좀 정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뮤지션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동의는 좀 구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일단 운영 주체가 어디가 낮고 어디가 뭐 부정적이라는 것보다는 그것 또한 그 실제 주도성을 갖고 있는 음악 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네, 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예.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르에 편중된 이제 사용 같은 걸로 타 장르 뮤지션들한테 외면당하는 예.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 음악 뭐 창작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예. 또 주변과의 소통도 좋아야 될 테고 또 세계 시장에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걸로 이 뮤지션들을 지역에서 창작된 음원들이 어떻게 홍보할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백석 그 공연장에 네. 유튜브 채널 항상 해서 음원이 나오는 뮤지션들은 거기서 계속 공연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이제 음악 방송 하나가 생기는 거겠죠? 우리 문화공장처럼 여기 그러면 플랫폼도 이제 경쟁자가 되는. 플랫폼도 하나 이제 들어가 줘야 된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아니 뭐 굉장히 좋은 예. 그거는 이제 시대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이때까지 안 했던 거니까 제가 세종 그 음악 창작소 처음에 설계할 때 제가 그 아이디어는 제가 줬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음악 창작소 최근에 구축된 데를 보니까 아까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을 되게 활성화시켜 놓더라고요. 일단 모여야지 뭐가 좋은 지혜가 나오고 놀거나 네, 뭘 하든. 그리고 예. 이제 끼 있는 친구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거기서 놀다 보면.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뮤지션들 다른 걸로 노나요? 그냥 음악 얘기하고 음악 연주하면서 친해지다 보면 저 친구랑 나 음악 같이 뭘 작업하고 싶어. 네. 그렇게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아까 카페에도 말씀을 하셨고 네네. 여러 형태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지금 설계를 저도 이게 설계도를 보니까 지금 그런 공간을 얻고 굉장히 빡빡하고 그냥 답답한 녹음실 공간이네요. 3개, 백석 하나, 예. 합주실 하나, 예. 뭐 연습실 하나 정도? 예, 그거밖에 녹음실,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뭐 녹음실도 메인 녹음실, 소녹음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3층은 아까 말씀대로 500석 공연장이 다고. 자, 오늘 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저희 뭐 저도 대전 문화정책 포럼을 또 제가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시하고 한번 좀 자리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꼭 해야죠. 네. 네. 서로 지혜들을 모으면 예. 지금 뭐 정말 얼마 만에 얻은 이게 기회입니까? 이게 이런 좋은 기회를 예. 그냥 그
정말 필요치 않은 공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외면받다가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고 뭐 전국에서도 모여들 수 있는 뮤지션들이 거기 가서 녹음하고 싶어, 네. 놀고 싶어, 이런 공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러면 향후 5년, 10년 계속적으로 이게 예산이 매년 이제 투입되는 그런 처음에 이제 세팅을 잘 해야 되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뮤지션들은 여러모로 많은 그 시민들의 또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주체이기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그래도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습니다. 좋은 예술, 음악 창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은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음악 기대하고요. 예, 그러한 어떤 기반이 대전 음악 창작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공장 문 닫겠습니다.